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던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2021년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관리론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세 번째 문제. 그래서 직무 분석과 인사노무관리의 제반 기능 분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과 관련된 시험 문제를 2번으로 풀어보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풀어보시고 이제 네 번째 시험 문제는 직무 평가에 대한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25점으로 출제가 되면요. 저희가 1번 목차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의 의의부터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에 나왔습니다만은 오늘날 이제 직무 분석이 기업 생존 차원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재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직무 분석, Job Analysis라고 하는 거는요. 인사노무 관리의 제 기능 분야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무의 구조, 업무의 프로세스, 업무의 그 내용들, 그리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직무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직무 평가, Job Evalu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분석의 결과 밝혀진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자의 자격 요건을 가지고 해당 직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밝히는 것이 직무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은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직무평가의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을 이제 보실 예정입니다만은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제가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평가 대상 업무들 간의 우선순위를 밝힐 수도 있고요. 점수를 저희가 도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직무평가 요소별 비교를 해서 또 직무급과 직무평가 점수를 직무평가 상대평가 점수죠.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유도하는 그래서 합산 점수와 이제 직무급이 도출되는 요소 비교의 방법 등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직무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무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목차로는 저희가 직무 분석과 인사노무관리 기능 분야들 간의 관계 분석.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논의가 되겠죠. 자, 먼저 1번 그 직무 분석과 인력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무 명세서와 인력 확보. 그죠? 자, 그래서 job specification하고 인력 확보를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의 결과 작성되는 직무 명세서에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학력이나 요구되는 자격 요건들, 그리고 자격증 정보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필요한 기능별 인력 수요 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조직 내 이런 특정 그 자격 요건이나 이런 학력이나 이런 요건들을 갖춘 분들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인력 확보 시 인력 수요 산정을 할 때 이 정보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력을 선발할 때는 선발 시 자격 요건을 파악해서 배치되는 인력이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직무와 직무 수행자 간의 적합성, 피트니스를 최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을 배치를 함으로써 그 직무의 생산성이나 조직 생산성, 그리고 이제 인사성과평가, 조직성과평가, 그리고 재무적인 어떤 재무성과 수치들도 확보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직무기술서와 인력 확보를 보겠습니다. Job Description이죠. 자, 직무 분석의 결과 작성되는 직무기술서에는 직무의 주요 내용들과 직무가 수행되는 업무 프로세스 등이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모집을 할 때 모집 시 충원해야 할 직무의 우선순위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업무 프로세스와 주요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정 업무 프로세스상의 특정 단계, 예를 들면 업무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면 3단계 지금 인력이 지금 공백 상태다. 그래서 2단계 인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힘겨워한다. 그래서 3단계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전문적으로 뽑아야 되겠다.
예,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모집 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직무의 내용들도 쭉 있어서 그 직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 또는 신입사원들 중에서도 그와 관련된 이제 학습이나 뭐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충원이 될 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분석과 인력 개발 및 평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사평가의 담당자들은 직무 기술서를 활용하여 인사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지표의 설계를 추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BSC 기반, 밸런스드 스코어카드, 그죠? 균형 성과표, 그죠? 기반의 MBO, Management by Objectives. 그러니까 직장 상관과 부하 직원들 간의 목표 합의로 이루어져서 이제 설정되는 성과 지표들인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등 이런 측면에서의 평가 지표들을 설계할 때 직무, job description의 내용을 활용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직무가 이렇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의 성과 달성이 필요하다. 이런 형태로 해서 성과 지표들을 다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즈들을 그죠? 성과 지표들을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가, 각각의 성과 지표별 평가가 되셨을 때 목표 대비 결과가 100% 충족이 되는 경우 또는 100% 이상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10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갭이 발생하는 항목 및 추가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교육 훈련의 내용 설계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BSC 기반의 MBO 지표들을 쓰게 될 때 예를 들면 고객 관점의 어떤 고객 만족도가 좀 부족하다. 다른 이제 재무적 관점이나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나 학습과 성장 관점은 좀 괜찮은데 고객을 만족시키는 측면이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와 관련된 뭐 상담 스킬이나 협상 스킬 또는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스킬 또는 제품의 역량을 개선시킬 수 있는 뭔가 기술 스킬,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항목들을 저희가 교육 훈련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요. 물론 조직 차원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좀 더 지금 잘하고 있는 인력들의 그 수준을 역량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 훈련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CDP 등의 경력 개발을 위한 직무 정보를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통해서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디벨롭먼트 패트 또는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CDP라 그래서 경력 개발 프로그램 또는 경력 개발 경로 등을 작성을 하실 때 각각의 경로별 직무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 이런 정보들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또는 코칭을 받아서 그 전문가분들이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제가 경력 경로를 좀 설계하고 싶다 했을 때 그 해당 직무가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부하 직원일 때는 이런 직무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경험을 바탕으로 상위 직무로 이제 승진을 하거나 배치 전환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하실 때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의 내용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직무 분석과 인력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직무 분석은 직무 평가와 이제 직결됩니다. 그래서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를 평가하게 되면 보통 이제 직무급이 수립이 돼요. 그래서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에는 높은 직무급이 그죠, 지급이 되고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낮은 직무에는 낮은 직무급이 수립된다. 그죠? 자, 그래서 직무급의 수립 자체는 직무평가의 결과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결정되면 이와 연계하여 급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들에는 추가 직무급이 배정이 되는데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직무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무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근무 성적 평가 결과. 제가 방금 전에 그 평가 지표들을 설계할 때 직무 분석이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 평가 결과가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에 직결될 수 있다. 그래서 성과급 제도와 연봉제를 주로 쓰는 기업들은 직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성적 평가에 필요한 성과 지표들이 또는 성과평가 지표들이 직무 분석의 결과 확보되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토대로 도출이 될 수 있고요. 평가의 결과는 연봉제 또는 성과급제도에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이제 SABCDE로 할 수도 있고 SABCD로 해서 각각의 평가 결과와 연동해서 지급되는 연봉 금액과 성과급 금액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성과급 그죠? 자, 네 번째 직무 분석과 인력 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은 직무 수행 방법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활용되는 장비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직무의 수행상의 위험 정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직무 수행 방법과 활용되는 장비가 예를 들면 뭐 절단기나 뭐 굴삭기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또는 일반 사무직은 좀 그 위험 정도가 덜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직무 분석은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직무가 굉장히 위험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시도록 한다든지 반드시 생산 라인에 투입되시기 전에 뭐 필요한 준비 운동을 하신다든지 또는 반드시 절단기나 굴삭기 등을 활용하실 때는 뭐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시도록 한다든지 또는 절단기나 굴삭기 일정 거리 미만으로는 들어가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활용 방법에 대한 뭔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규정의 설정, 안전장비의 확보와 안전교육의 실시 등의 직무기술서 정보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직무 분석은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노사관계 관리를 위한 직무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는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어떤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의 파악을 가능케 하죠. 자,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츠버그 교수의 이제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과 연계해서 동기부여 이원론이죠.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그래서 위생 요인의 경우에는 이제 충족이 돼도 동기부여는 되지 않고 불만족만 예방을 하는 거고요. 동기 요인은 이제 이게 충족이 안 됐을 때 불만족을 유발하진 않지만 이게 충족이 되면 동기부여가 가능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와 연계해서 도출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직무기술서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인센티브 시스템의 설계를 추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생 요인과 관련된 불만족을 예방하는 측면도 배려를 해주시고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 요인과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를 하시면 되겠죠. 또한 근로자들이 작업 환경 및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개선 요구 사항들을 직무기술서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해당 항목별로 이렇게 도출을 해서 유도를 해서 수집을 해서 이걸 개선을 시키면은 이는 노사관계 관리의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요구 조건들이 충족이 계속되지 않고 작업 과정에서의 어떤 위험도 그리고 건강상의 위해 요인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면은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죠. 이는 그 근로자분들의 생산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는 결국에 가서는 전반적인 기업의 생산성을 낮춰서 그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윈윈하는 관계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이제 근로자분들도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를 배려를 받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직무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업무를 하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또는 안정감. 자, 이것이 이제 그 직무의 몰입도라든지 업무 생산성,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죠. 자, 이게 합산이 되면은 그 기업은 생존을 하고 성장 및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분석과 인력 방출을 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인재들은 이직을 방지하셔야 되겠고요. 단연간에 걸쳐서 이제 직무 성과가 이제 낮게 나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방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유능한 인재의 이직 방지를 위한 직무 정보의 분석 과정에서 직무 분석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의 내용을 활용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플러스 시켜드리는 직무 확대, 이건 이제 수평적인 거고요. 또는 상위 직급의 어떤 직장 상관들이 하는 좀 더 의사결정 업무나 재량권 업무들을 부여해드리는 직무 충실과 그리고 이제 잡 로테이션, 직무를 이제 확대 충실을 섞어서 여러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직무 순환 등을 추진하게 되면요. 업무 수행 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지루함 이런 것들이 이제 덜어집니다. 또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어떤 만족감 증가, 그죠? 만족감 확보 등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는 유능한 인재의 자발적 이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여한다고 보시겠죠. 자, 두 번째 인력 감축이 필요할 때 직무 분석은 업무 프로세스와 직무 내용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 등 합리적인 조직 내 인력 감축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업이 성장 발전하면은 이제 인력 감축은 발생하지 않겠죠. 또는 이제 해당 기업이 성장한다 오히려 그러면 인력 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로자분들과 사용자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합심을 하셔서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직무 분석과 직무 설계를 보겠습니다. 자, 직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단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시스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6번에서 넣었고요. 자, 그래서 직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종 조직 내 분업 또는 직무 확대, 직무 충실 이런 부분들을 다 넣어서 이제 전통적인 직무 설계, 분업 중심에 그리고 이제 그 근로 과정의 소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 확대, 직무 충실을 섞은 현대적인 의미의 그죠? 현대에 와서 논의가 되는 그런 직무 설계 그런 내용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 직무 분석은 직무 설계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직무 내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job description, 직무 기술서와 job specification, 직무 명세서의 내용들이 직무 설계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을 모색한다 했을 때 어떤 직무와 어떤 직무를 이제 확대를 한다든지 직무 충실의 어떤 범위까지 충실을 해준다든지 또는 회사가 성장 발전해서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분업화의 정도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직무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업화를 좀 더 추진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추진이 필요한 어떤 해야 될 것인지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인데요. 한국은 인적 자본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국가이죠. 그래서 많은 거시경제학자들 그죠? 로버트 루카스 교수님도 있습니다만은 그죠? 앤 그레거리 맨키나 폴 크루만이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그죠? 속도가 빠르고 지금도 굉장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저희가 약간은 좀 그죠? 금융업은 약간은 미국이 워낙에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의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조업 쪽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고 한국의 위치를 좀 더 이제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과도 중국이나 미국 등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미국 등과 그죠? 해야 됩니다만은 기업들은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통하여 고품질의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고용이 이루어져서 각종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그죠? 그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또는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벌어들여야 법인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잘 투자가 돼서 좋은 공공재들과 공공서비스들로 연결이 되면 그 국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좋은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에 기초한 인사노무 관리의 기능 분야들 고도화는 한국의 인사노무 관리 합리화에 기여를 할 수 있고요. 그 결과 한국 경제와 기업들은 지속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직무 분석의 내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죠?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결론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직무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푸신 내용을 그 공인노무사 답안지에 작성하셔서 제게 휴대폰 카메라로 이제 제가 거기 휴대폰 번호 제가 올려드렸죠. 거기 송부를 해주시면 제가 답안지 채점을 해서 2일 이내에 그 이메일 주소들을 같이 주시면 거기로 제가 워드 파일, 한글 워드 파일로 3페이지 정도 해서 한글 워드 파일 그죠? 워드 파일 3페이지에서 제가 송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성공하십시오.